예,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군입니다. 7월 4일 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10.61포인트 0.46% 하락한 2294.81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6.12포인트 0.84% 하락한 723.36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에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나보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을 하는 이러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2300선이 장중에 깨지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2300선 밑에서 시장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의 매도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해외적인 시장의 환경보다는 국내 증시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영향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을 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업종이라든가, 특히 이제 2차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 투자에 대한 유보,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굉장히 좀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의도가 어떤 의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전체에도 굉장히 좀 악영향을 줬습니다. 하나의 악재로서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수가 지금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2300마저도 하회를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수가 우리가 얘기하기에 아래로 이제 좀 열려버린 거죠. 어떤 분명히 지금 아래로 이제 오버슈팅의 영역에 접어든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양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저점 자체가 낮아지는,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어느 정도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우려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지금 아침에 반등 시도가 나타났었고, 장중에 지수를 돌리려는 이런 시도들은 충분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하방이 열려 있긴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인식도 또한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유입되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충돌을 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변동성이 강한 모습. 다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얼마 전부터는 지금 또 아래로의 낙폭이 점점 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 13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가지 시장 상황이라든가,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조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본격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의 어떤 감소가 확인이 되면은 이미 많은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가시화가 되고, 만약에 실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시장의 저점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부분은 지수의 저점을 좀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정 부분 시장이 과하락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로의 어떤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저점에 대한 확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섣불리 시장에 대해서 강한 어떤 그런 반등의 사인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 물가 지수 PCE라고 그러죠. 발표도 됐고, 여러분들도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여러분들도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연준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근원 PCE, 그러니까 PCE에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확실히 지금 둔화가 되고 있거든요.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어떤 확인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앞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시장은 어떤 크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의 뭐 새로운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기존의 악재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경기 침체라든가 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수 바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최근에는 많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조적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되거나 뭔가 이제 해결이 되거나, 예를 들면 이제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근원 PC에 대한 재평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하는 것 같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이었던 접근,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지금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지만은 일단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등으로 연계시키기에는 힘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선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금액이 큰 건 아니에요 사실. 다만 이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매도가 많다기보다도 매수세가 없어요. 매수세가 부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 부재, 그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바닥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 못했다라는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논리들이 지금은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찍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지금부터 한 30여 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종목수가 많았는데 지금 상승 종목수가 점점 축소가 되고 있죠. 업종을 보더라도 지금 바이오 업종, 다시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든가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백신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 가장 그래도 상승 종목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일단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지만은 시장 전체가 지수가 하락을 하는, 삼성전자가야말로 기술적인 반등을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늘 SM을 비롯한 컨텐츠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상승 종목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반면에 이제 오늘 하락을 하는 쪽에서는 조선, 그러니까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던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예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기계라든가 오늘 이런 쪽의 낙폭들이 커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데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증가도 물론 설명이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이들이 경기 민감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약세가 오늘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약세들이 두드러졌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가 건설을 비롯한 경기 민감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지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낙폭 과대 영역이에요. 과하락의 영역입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반등의 시도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저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줘야 되고요.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시장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점이에요.
뭐 저점이 어느 정도에서 확인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2260 얘기로 나오고 있고 2200 얘기로 나오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월봉상 120일 월봉 120일 월봉이 약 223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깨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깨졌던 적은 최근 들어서 지난 코로나 국면밖에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국면에서 쭉 빠졌을 때 이 120 월봉이 깨진 바 있지만은 항상 이 120 월봉은 어느 정도 지지가 됐어요. 과거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 때도 120 월봉은 기술적으로 지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0 월봉이 지금 2230선 크게 뭐 지금 많이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어떤 기술적인 지지선은 이러한 120 월봉에 있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이 여전히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미국의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정점을 좀 먼저 확인해 주는 이러한 지표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땅에 떨어져 있는 완전히 지금 바닥까지 가 있는 투자 심리를 조금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오늘도 또 오후장에도 반등 시도 나올 거예요. 낙폭을 줄인 시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많이 빠졌다는 인식들은 이제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좀 어느 정도 반등, 되돌림 이런 국면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 심리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시황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